저는 올해 68이 된 서울 사는 김은정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난 뒤 강동구의 오래된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노인네로 보이겠지만 이 집 한 채만큼은 제 피와 땀으로 지켜낸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남편이 중소기업 다니다가 구조조정으로 나앉았을 때도 저는 새벽 시장에 나가 반찬을 만들어 팔았고 남의 집 청소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겨우 마련한 이 아파트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 제 손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아들 하나 키우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는 아들이 제 세상의 전부였지요. 대학 보내고 군대 보내고 결혼까지 시키는 동안 저는 제 노후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잘 살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제 집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박지은이라는 아이가 처음 인사를 왔을 때는 참 얌전하고 공손했습니다. 어머니,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마음을 놓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6개월이 지나자 그 아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작은 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이 큰 집에서 사시기 불편하지 않으세요? 요즘 관리비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저 웃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점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이 집 나중에 어차피 오빠 거잖아요.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집이 왜 어차피 아들 거입니까? 아직 저는 살아 있습니다. 숨 쉬고 있고 제 발로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말 속에는 제가 이미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 며느리가 제 앞에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증여 계약서였습니다. 어머니, 세금 문제도 있고요. 미리 아들 명의로 돌려놓으면 나중에 복잡하지 않대요. 요즘 다 이렇게 한대요. 그 아이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계산기로 두드리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 키운 걸까요? 아니면 내가 너무 물러터진 걸까요? 며느리는 그 뒤로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앞에서 아들에게 속삭이듯 말했지만 일부러 들리게 했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신데 혹시라도 갑자기 무슨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지금 정리하는 게 맞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마음을 굳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킨 집을 아직 살아있는 제가 스스로 내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이 아파트 단지 전체 재건축 조합에서 제가 어떤 위치인지 며느리는 전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때가 오면 제대로 보여줄 생각입니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처음엔 말로만 압박을 하더니 어느 날부터는 아예 이 집에 자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잖아요 하면서 말이지요. 겉으로는 효도하는 며느리 흉내였지만 그 속이 어떤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을 식탁 위에 슬쩍 올려두고 갔습니다. 요즘 강동구 이쪽 시세 많이 올랐대요. 지금 팔면 최고가예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이 집을 팔고 외곽 소형 아파트로 저를 보내고 남는 돈은 자기들 신혼 대출 갚는 데 쓰겠다는 계산이겠지요. 아들 민수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엄마, 지은이 말이 틀린 건 아니야. 엄마 혼자 사시기엔 집이 너무 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 집을 지키려고 평생 허리 휘게 일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들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저희도 애 낳아야 하는데 전세로는 불안해요. 어머니 집 정리해 주시면 저희도 숨통이 트여요. 그 말 끝에 붙은 한마디가 제 귀에 박혔습니다. 어차피 나중엔 저희 거잖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박지은 씨,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제 말에 며느리는 순간 웃음을 굳히더니 곧바로 표정을 바꿨습니다. 어머, 그런 뜻이 아니라요. 괜히 예민하게 받으시네. 그 후로는 더 교묘해졌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를 일부러 크게 읽고 어머니 건강검진은 받으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시면 큰일인데. 이런 말을 반복했습니다. 마치 제가 곧 짐이 될 사람인 것처럼 말이지요. 결정적인 사건은 한 달 전이었습니다. 저는 외출했다가 예정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거실에서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쪽에서 며느리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구조가 잘 빠졌네요. 남영이고요. 매물로 나오면 금방 빠지겠죠? 그 남자는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제 집을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 순간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시세 알아보려고요. 요즘 재건축 얘기도 있고 해서요.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모릅니다. 이 아파트가 단순한 노후 단지가 아니라는 것을요. 제가 10년 전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에 참여해왔고 지금은 조합원 대표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얼마 전 이 단지가 서울시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것도요. 이 집은 곧 34평이 아니라 새로 지어질 40평대 신축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프리미엄만 억 단위입니다. 그날 밤 저는 조합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입주권, 그리고 조합원 분양 우선권 확인서. 저는 그 종이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가만히 있을 차례가 아닙니다. 며느리 박지은 씨가 진짜로 노리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집이 어떤 가치인지 제가 언제 어떻게 꺼낼지 정해두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게 해줄 생각입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더 이상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더는 기다리기 어렵습니다. 지금 계약서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세금 문제도 다 알아봤어요.
제 앞에 다시 증여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박지은 씨, 이 집이 얼마짜리인지는 알고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며느리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재건축도 아직 멀었고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요. 며칠 뒤 더 큰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번 달 안에 집 정리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이 임신 준비도 해야 하고 전세 만기도 다가오고 엄마가 이해해줘. 이해하라니요. 제 집을 내놓으라는 말을 이해하라고요. 저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이 더 조급해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주말 저녁 며느리는 친정 식구들까지 데리고 제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거실에 앉자마자 친정 어머니라는 사람이 말했습니다. 사돈어른, 요즘 젊은 애들 살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집 한 채 물려주는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이렇게 끄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외부 사람들까지 동원해 저를 몰아붙이는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욕심 많은 사람처럼 보이세요? 저희는 그냥 미래를 준비하고 싶은 것 뿐이에요. 그날 저는 일부러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흔들리는 노인처럼 보이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다. 생각해보겠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집이 자기들 것이 된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대표로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번 주 서울시에서 최종 승인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우리 단지는 내년 상반기 이주 이후 일반 분양 예정입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 가방 안에는 입주권 예상 분양가와 프리미엄 추정 금액이 적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세 기준으로 제 입주권 가치는 기존 아파트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 우선권은 제 이름으로만 행사 가능합니다. 양도시에는 막대한 세금과 제한이 붙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계산이 얼마나 얕았는지 제대로 알려줄 생각입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가족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아들 민수, 며느리, 그리고 그 친정어머니까지요. 오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미리 말해두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들뜬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가 결심하신 것 같아요, 오빠. 거실에 모두 앉았을 때 저는 천천히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박지은 씨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도장 찍으시려나 보다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집 이야기 오늘 정리하자.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훔치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희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순간 저는 봉투에서 증여계약서가 아니라 재건축 조합 승인 공문과 입주권 예상 가치표를 꺼내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이 아파트,
내년에 이주 시작이다. 서울시 정비구역 확정 났다. 그리고 나는 조합원 대표 중 한 사람이다. 며느리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아들 민수도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집은 그냥 오래된 아파트가 아니다. 새로 지어질 40평대 입주권이다. 지금 예상 프리미엄만 억 단위다. 그리고 이 권리는 내 이름으로만 행사된다. 며느리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 빨리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문제도 있고. 저는 그 말을 자르듯 끊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안 준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을 생각한 게 나 때문이었니? 아니면 돈 때문이었니? 내가 아직 살아있고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정신 멀쩡한데 왜 자꾸 내가 곧 사라질 사람처럼 말했니? 며느리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그렇게까지 나쁘게 말씀드린 적은 없잖아요. 있었다.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면서 그 말 내가 다 들었다. 그 한마디에 며느리 입이 굳어버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눈을 피했고 아들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날 방 안에서 다 들었다. 내가 죽기만 기다리는 사람처럼 말하던 거. 관리비 아깝다. 갑자기 쓰러지면 어쩌냐. 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약해질 줄 알았지. 겁먹고 도장 찍어줄 줄 알았지. 그래서 부동산까지 데리고 와서 내 집을 매물처럼 구경시켰지. 아들 민수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지은이가 너무 앞서간 거고. 그럼 넌 뭐 했니? 넌 옆에서 말렸니? 아니면 같이 계산했니? 그 질문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봉투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법무사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유언 공증을 마쳤다. 모두가 동시에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 집에서 나올 입주권, 그리고 앞으로 받을 보상금 일부는 지역 노인 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가 살 집과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다. 너희 몫은 없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그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인데 어떻게 그래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족이란 말, 이제 와서 쓰지 마라. 가족은 계산부터 하지 않는다. 며느리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럼 저희는 뭐가 돼요? 지금까지 시간 쓰고 왔다 갔다 한 건요? 나는 부탁한 적 없다. 그 말에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마라. 재건축 이주 시작되면 나는 새 아파트로 간다. 거기엔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온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크게 느껴질 만큼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고 아들은 저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 차례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건 폭풍 전야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흘 뒤 아들 민수가 혼자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요즘 잠도 못 자. 너무 충격이 크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저는 차 한 잔을 따라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충격은 내가 먼저 받았다.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재건축 대표인 줄은 몰랐어. 그런 거 왜 말 안 했어? 말할 필요가 없었다. 내 집인데. 그 순간 민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며느리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계산이 더 빨라진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몰라서 그랬어요. 그럼 방향을 바꾸면 되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재건축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40평이면 같이 살아도 충분하잖아요. 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습니다. 이제는 증여가 아니라 합가하겠다는 거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저희가 잘 모시겠다고요. 저는 조용히 서랍에서 녹음 파일이 저장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또렷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오래 살지도 못하실 텐데 미리 정리해 주시는 게 낫지 않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부엌에서 들었던 대화를 저는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녹음해 두었습니다. 2번 다시 부정하지 못하게요.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건 그냥 화가 나서. 저는 또 다른 파일을 틀었습니다. 건강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뭐라도 문제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야지. 그 말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협박에 가까운 발언이다.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다. 게다가 허락 없이 부동산 데리고 와서 집 보여준 건 주거침입 소지도 있다.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습니다. 며느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아들 민수는 멍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엄마, 설마 경찰까지.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안 했다. 다만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벌주고 싶은 게 아니다. 다만 나를 계산 대상으로 본 대가를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며느리는 결국 무너졌습니다. 무릎을 꿇다시피 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말 안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를 모신다는 말부터가 틀렸다. 나는 보호 대상이 아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재건축 진행 과정에서 단 한 번이라도 입주권, 보상금, 명예 이야기를 꺼내면 그때는 이 녹음 파일을 그대로 법무사에게 넘기겠다. 그리고 공증까지 해두겠다. 아들 민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재건축 끝나면 나는 새 아파트에 혼자 산다.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 너희는 초대받지 않는 한 거기 문턱 넘지 마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계산인지 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며칠 뒤 재건축 관련 주민 설명회가 아파트 단지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조합원 대표 자격으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단지 주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고 앞줄에는 아들 민수와 며느리도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번 재건축은 조합원 권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명예 문제, 증여 문제로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근 가족 간 갈등으로 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 말에 여기저기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권리를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동안의 집은 본인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조급하게 재산 정리를 요구한다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욕심입니다. 제 시선이 자연스럽게 앞줄로 향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주민 몇 분이 제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김 여사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식들이 자꾸 명예 바꾸자고 했거든요. 잘 버텨야겠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는 단순히 제 집을 지킨 게 아니었습니다. 제 또래 어르신들 마음까지 대신 말해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더 통쾌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친정어머니가 저를 따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그날은 우리 애가 철이 없었습니다. 너무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따님이 철이 없는 게 아니라 욕심이 앞섰던 겁니다.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민수가 전세 계약을 연장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결국 제 집을 기대하던 계획은 모두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며느리는 더 이상 제 집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뜸해졌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새로 완공된 40평대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통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집이었습니다. 거실은 햇살이 가득 들어왔고 주방은 제가 평생 써본 적 없는 새건 냄새가 났습니다. 입주 첫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나 잘 지켰어. 그리고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집 좋네. 저는 문턱을 막은 채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적 있니? 민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는 아들이잖아. 아들이라면 먼저 사람부터 지켰어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끝내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올 땐 재산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부부터 묻고 와라. 그때는 차 한 잔은 내주마. 그리고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통쾌하게 들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새 아파트에 들어온 지도 어느덧 2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침이면 커다란 창문을 열어 햇살을 맞으며 차를 끓입니다. 예전 낡은 아파트에서는 겨울마다 우풍이 들어 손이 시렸는데 지금은 바닥이 따뜻해 발끝까지 온기가 스며듭니다.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데워주는 것 같습니다. 이사 온 뒤로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인연이 된 어르신들과 함께 자립 노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만 거창한 게 아니라 진짜로 서로 의지하며 사는 모임입니다. 자식들 눈치 보지 않고 스스로 결정하고 서로 정보를 나누는 모임입니다. 한 번은 모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보호 대상이 아니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제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속 끓이던 시간, 아들 말에 가슴 무너졌던 밤, 부엌에서 혼자 녹음 버튼을 누르며 손 떨리던 순간까지요.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물러섰다면 저는 제 삶을 잃었을 겁니다. 아들 민수는 그 뒤로 한 달에 한 번 정도 혼자 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과일 상자만 내려놓고 갔습니다. 저는 일부러 차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혀두고 이런저런 세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건축 이후 단지 상가 시세 이야기, 조합원 권리 분쟁 사례 이야기, 노후 준비 강연 이야기까지요. 돈 이야기가 아닌 제 이야기를 듣게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지은이 말만 듣고 엄마 마음을 생각 못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웃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욕심이 생길 수 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사람을 밟고 올라가면 안 된다. 며느리는 아직 저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 앞에서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건강검진 날짜를 챙기며 묻습니다. 어머니, 병원은 다녀오셨어요?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선은 넘지 않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유언장을 다시 한번 수정했습니다. 기부 비율은 그대로 두고 남는 일부는 손주 교육기금으로만 제한했습니다. 조건을 달았습니다. 제 생전에 제게 무례하지 않을 것, 제 집을 재산이 아닌 삶으로 존중할 것. 요즘 저는 종종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한강 위로 노을이 지는 모습을 보면 남편 생각이 납니다. 여보, 나 이제 안 무서워. 누가 뭐라 해도 내 선택으로 산다. 이 집은 그냥 집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켜낸 증거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해진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봤기에 사람의 눈빛이 보이고 말의 속이 들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참지 않아도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마음속으로 끓이고만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은 돈이 아닙니다. 집은 살아온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주인은 아직 살아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집에서 당당하게 삽니다. 제 이름으로, 제 선택으로, 제 삶으로.